안녕하세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강의를 하게 된 천안드림학교 국어교사 변정훈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학력이 인정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군데, 그리고 경기도에 2군데, 그리고 천안에 한 군데,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14년 근무를 하고 작년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로 이직을 해서 4군데 중에 2군데의 학력인정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16년째 올해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교육개발원 등에서 그리고 독일 연구재단과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 선생님들께 북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해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이 학생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탈북 청소년은 좁은 의미로 북한에서 출생해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데 지금은 이 의미에서 조금 더 넓어진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를 포함해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포함해서 탈북 청소년이라는 넓은 의미로 탈북 청소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입국 현황을 보면 많게는 1년에 3,000명까지 탈북 청소년들이 입국을 했었는데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2008년, 9년이 되면서부터 국경의 수비가 강화되고 탈북을 엄금하는 분위기가 되면서부터는 많은 탈북자의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청소년의 숫자도 같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에 1,000명도 국내로 입국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간단하게 퀴즈를 좀 내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에서 53km, 그리고 서울에서 219km, 그리고 서울에서 522km, 어떤 지역일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글맵에서 한번 좌표를 찍어봤습니다. 서울에서 53km면 용인 정도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북쪽으로 53km 정도 가면 개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10km, 19km 정도면 전주까지 가 닿을 수 있는데 똑같이 북쪽으로 219km를 가게 되면 평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500km를 가게 되면 저기 북한 백두산 개마고원까지가 500km 정도가 되는 걸로 구글 맵에서는 그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국과 그리고 북한까지의 거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직경거리로 500km를 가게 되면 백두산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km 거리 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이기도 한데 얼마 되지 1000km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출발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있다가 또는 몽골에 있다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제3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거리가 7,000에서 8,000km가 됩니다. 바로 오면 500km가 되지 않는 거리인데 KTX로 타면 직경으로 그냥 쉬지 않고 간다 그러면 시속 300km로 했을 때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이 거리를 학생들은 7,000km를 돌아서 길게는 10년 내 시간이 걸려서 국내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또 다른 신분으로 살다가 10년의 체류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오랜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이해의 배경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벌목공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넘어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해상 루트를 통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목선을 타고 동해나 서해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루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그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이 주요한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교육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8년, 99년을 고난의 행군기라고 하는데요. 200만 명 이상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시기에 북한이 자랑하던 의무교육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하가 되었고 교사들의 출근율도 저하가 되었습니다.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장마당으로 그리고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해야 됐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 운영은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조금씩 교육 인프라가 복구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북한에도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유입이 되면서 사교육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과외, 사교육, 학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북한에도 조금씩 사교육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무교육, 100% 무상교육을 자랑하던 공산 국가인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국가가 그런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부담 공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문화가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 조금씩 북한을 잠식해 가면서 급격한 문화적변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퀴즈를 선생님들께 좀 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국화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리고 북한의 정식 명칭 어렴풋하게는 아실 수 있는데 아마 정확한 명칭을 부탁을 드리면 아마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화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꽃, 몽란꽃이라고도 하고요. 목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몽란꽃이 북한의 국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식 명칭도 볼 수 있는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의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 내드린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북한의 화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퀴즈를 냈는데요. 북한의 화폐 가치를 달러와 그리고 한국 원화와 비교해서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달러당 북한 돈은 1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북한 돈으로는 그러면 한국의 원화로 11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 가지고는 조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평양에도 조금 의외이실 수 있지만 이탈리아 피자 전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가게도 있는데 평양 이탈리아 피자 가격이 북한 돈으로 1190원 그리고 스파게티가 350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하면 피자 가격은 한국 돈으로는 13,000원 정도 피자 한 판에 그리고 스파게티가 4,000원 정도. 실물 경제랑 비교해 보면 피자 한 판이 13,000원, 스파게티가 4,000원 정도면 물가상으로는 한국보다는 조금 싼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학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의무교육 학제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633 총 12년의 의무교육 학제이죠. 그리고 고3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4년,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6년 해서 10년, 4, 6의 학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학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4년 과정이었던 소학교를 5년 과정의 학제로 바꿨고요. 중학교도 기존의 중학교 명칭을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초급 중학교는 대한민국의 중학교에 해당하고 고급 중학교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과정 여기에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의무교육과정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높은 반 1, 그리고 소학교 5, 그리고 중학교 6 해서 1, 5, 6 합쳐서 도합 12년이 되는데요. 이 12년이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633 학제랑 똑같은 의무교육연한 12년에 해당해서 북한에서 유치원 높은 반 1년, 그리고 소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 5년을 다니고 왔다. 그러면 전체 11년 의무교육연한을 채우고 온 학생인 경우에 한국에 오면 학력 인정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받게 됩니다. 의무교육연한이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 이후에 학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 과정이나 내용은 조금 통합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제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에 좀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됐냐 하면 70%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제 선군 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직장에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곧바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곧바로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직통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통생은 역시 성분이 확실하고 성적도 우수해야 갈 수 있는 선별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로 무엇을 배우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 러시아 예로부터였기 때문에 제1 외국어의 위상은 중국어이고 그 다음 제2 외국어는 러시아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영어는 미국 적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등수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교육에도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서 과거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입장들이었다면 북한의 그 교과서에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벌거벗은 아메리카 1960년 정초 미국 놈들이 조선 여인들을 발겨벗겨 몸에 뺑기를 칠해 거리로 내쫓았다. 뭐 이런 교과서 지문을 보면 미국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에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어서 그 최근에 2013년도 최근까지 쓰고 있는 북한의 영어 교과서를 보면 영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교육의 목표도 이 영어 교과서의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 북한이 강조하는 그 핵 병진 노선에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북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북한 지도인데요. 함경북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가 생소하신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지명들은 다들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양강도, 자강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양강도, 자강도가 새롭게 개편된 행정구역인데 개편 이유가 조금 재밌습니다. 북한의 상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표현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이제 남한의 행정구역에 숫자상 뒤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남한의 행정구역 숫자와 대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예전에 평안북도 지역과 함경남북도 지역을 인위적으로 쪼개서 양강도, 자강도를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강도 지명이 재밌는데요. 양강도에 양쪽으로 강이 흐른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른다라고 해서 양강도라는 지명을 취하고 있고요. 이 지도상에 다음 그림과 같은 장마당이 이제 몇 년 사이에 북한 전역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당이라면 이제 북한의 핫플레이스가 되겠죠. 천안 삼거리가 예전에 교통의 요충지였죠. 이제 그런 것처럼 북한도 교통의 요지들마다 이런 장마당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신장로가 놓여져 있다거나 아스팔트 길이 깔려 이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이기가 용이한 이제 그런 지역들의 이런 장마당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장마당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료 행위도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의료 시스템, 무상 의료 시스템도 많이 붕괴가 되어서 이 장마당에서 자격을 갖춘 약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이제 약을 판매하고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심지어는 의료 활동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북한의 현 상황